자, 3절, 제3절 등기 대상. 자, 등기는 이제 등기관이 법정 절차에 따라서 등기부에 무엇하는 거, 기록하는 거, 기록 그 자체를 우리가 등기다라고 하는데, 기록상, 이제 기록상이라는 이제 말보다는 등기사항이다라는 말을 더 많이 사용을 해요, 실질적으로. 그 등기사항에는 크게 몇 가지로 볼 수 있냐면, 등기사항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더라 이겁니다. 하나는 부동산의 무엇, 부동산의 표시하고, 그 다음에 법적 무엇, 이 법적 권리 관계를 나타낼 수 있죠. 그럼 여기서 먼저 부동산에 대한 것부터 먼저 정리하게 되면, 이 부동산이 결과적으로 무엇을 나타내요? 부동산이 결과적으로 등기 대상인 무엇이다? 등기 대상인 물건이더라 이겁니다. 등기 대상인 물건. 그러니까 등기 대상인 물건은 부동산이니까, 부동산이기 때문에 무엇과 무엇을 나타내는 거야? 토지와 그 정착물에서 토지와 무엇이다? 토지와 건물이더라 이겁니다. 그럼 이 토지의 경우에는 무조건 다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이게 그 사건의 목적이 돼야 된다라는 그런 개념을 좀 알고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건물의 경우에는 영구성이 있어야 돼요. 그 영구성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토지하고 토지에 견고하게 무엇이 되어 있어야 돼요? 토지에 견고하게 부착이 되어 있어야 된다. 그런 개념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자연력으로부터 무엇을 받아야 된다? 자연력으로부터 보호를 받아야 된다 이겁니다. 그럼 자연력으로부터 이제 보호를 받아야 되는 것은 지붕이라든지 지붕과 무엇이 있어야 돼요? 벽체가 있어야 된다 이겁니다. 지붕과 벽이 없으면 등기할 수 없는 그런 물건인데, 예외적으로 지붕은 있으나 벽체가 없었을 때 예외적으로 얼마 전에 시험에 나왔었죠. 예외적으로 이제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개방형 축사예요. 개방형 축사는 지붕은 존재하지만 벽체가 없죠. 예외적으로 이제 할 수 있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에서는 등기 대상의 물건이냐, 물건이 아니냐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거를 구분하는 것이 시험에 잘 나와요. 여기에 등기 대상의 물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등기법 제29조, 등기법 제29조 몇 호에 의해서? 2호에 의해서, 즉 사건이 등기할 사항이 아닌 것에 해당이 돼서 각하가 되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325페이지 맨 밑에 중간에 보시면 등기 대상의 물건과 할 수 없는 물건 구별해놨죠. 할 수 없는 거 보시면은 공유수면화의 토지, 왜 개인이 소유할 수 없으니까. 그 다음에 5번에 가설건축물 모델하우스, 7번에 비닐하우스, 이러한 것들은 토지하고 견고하게 부착이 안 되어 있고요. 6번에 양어장, 옥외수영장은 지붕이 없고, 그죠? 지붕이 없기 때문에 안 돼요. 그 다음에 여기 써있지 않지만 뭐 주유소의 캐노피라든지 이런 것들은 전부 다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유소의 캐노피는 기출문제 밑에 4번에 주유소의 캐노피라고 써있죠. 이러한 것들은 주유소의 캐노피는 지붕은 있지만 벽이 없잖아. 그래서 안 된다라고 보는 거죠. 급유 탱크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급유 8번에 등기할 수 없는 물건에 8번에 급유 탱크는 안 되지만 오른쪽에 몇 번이에요? 오른쪽에 3번 유류 저장 탱크는 가능하다라는 거. 그런 거 좀 차이가 있으니까 보시면 되겠고요. 참고적으로 등기할 수 있는 물건 중에 하천이라는 것이 있죠. 근데 하천에서는 하천을 등기를 할 수 있지만 이 하천에는 이것으로 제한이 돼요. 소유권과 저당권과 권리질권만 가능합니다. 하천에는 소유권, 저당권, 그 다음에 권리질권만 가능합니다. 허용이 되는 거예요. 그럼 하천에는
용의물권하고 무엇은 임차권은 용의물권과 임차권은 하천에 허용될 수 없는 권리더라 이겁니다. 기본적으로 등기할 수 있는 물건이냐 아니냐 보시고요. 기출문제 17회 때 나왔던 문제인데 등기 능력이 있는 것을 물어봤죠. 일단 조립식 구조는 안 돼요. 2번 조적조라고 하는 것은 벽돌로 만든 구조니까 영구성도 있고요. 지붕도 있고 벽도 존재하기 때문에 가능하다. 정답 2번. 그 다음에 호텔로 수선되고 해안가 해저면에 있는 안반의 앵커로 고정된 선박호텔은 안 됩니다. 주유소 캐노피 안 되죠? 왜? 벽체가 없으니까. 옥외풀장은 지붕이 없으니까 안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등기 대상의 물건하고 아닌 거를 그냥 막 구분하지 마시고요. 어느 정도 어떠한 그 흐름, 절차를 잘 보시고 절차에 의해서 어떤 흐름을 잡으셔가지고 할 수 있는 물건이냐 아니냐를 구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그 다음 페이지. 등기 대상인 권리 해가지고요. 우리 전 시간에 이거 했었죠. 등기를 해야 될 것과 할 수 없는 것과 할 수 있는 것으로 이렇게 구분해 놨더라 이겁니다. 그죠? 할 수 없는 것에 뭐뭐 있었어요? 할 수 없는 것 중에 하나는 점유권하고 유치권하고 동산질권. 동산질권은 등기를 할 수 없는 권리가 되는 거고요. 할 수 있는 것은 대항하기 위해서 하는 거 있죠? 임차권하고 무엇? 임차권하고 환매권은 무엇 할 수 있다? 등기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여기서 가장 핵심은 이거예요. 부동산의 전부, 그 다음에 부동산의 일부, 지분에 대해서는 할 수 있느냐 이거를 이제 우리가 구분할 수 있어야 되는데 소유권 보존 등기, 소유권 보존, 소유권 이전, 용의물권, 임차권, 그 다음에 무엇이냐면 저당권 이렇게 있죠. 그래서 전부에는 다 가능해요. 근데 일부에는 이것만 가능하죠. 용의물권, 임차권만. 용의물권과 임차권은 일필지 일부, 뭐 한동 건물의 일부에 설정할 때는 뭐를 첨부를 해야 되냐면은 도면을 첨부 정보로 제공을 해야 되고요. 소유권 보존, 소유권 이전, 저당권은 일부에 할 수 없고요. 지분만의 보존 등기 안 되고 지분 이전 가능하고 지분의 용의물권, 임차권 설정할 수 없고 저당권 가능하더라 이겁니다. 이와 같이 이렇게 X에 해당하는 부분이 있으면 이러한 부분이 존재하면 얘는 몇 호에 의해서 29조 2호에 의해서 등기관 일을 무엇해야 된다? 각하를 이제 해야 되는 거고요. 용의물권하고 임차권은 대표적으로 이제 전세권하고 지상권을 예를 들어 보면은 이중의 등기를 허용하지 않죠. 지상권하고 전세권 같은 경우는. 그 다음에 농지를 잠깐 보게 되면 농지의 전세권은 설정할 수 없지만 농지의 뭐는 가능해요? 지상권은 가능하다라는 거. 근데 이러한 내용들은 이러한 일반적인 어떤 권리에 대한 일반적인 특징들은 민법에서 물권법에서 다 나오는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정리가 돼서 여기서 공부를 해도 되고요. 이 부분에서 정리를 하고 그쪽을 봐도 무방하더라 이겁니다. 자, 기출문제 보시면은요. 등기할 수 없는 것을 보게 되면 동그라미 2번, 답이 2번인데요. 왜 2번이냐면 합유 지분은 등기를 하지 않아요. 등기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그 지분에 대해서 뭐가 허용되지 않아요? 가압류는 허용되지 않는다 이겁니다. 우리 전 시간에 주등기, 부기등기 할 때요. 지상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 할 수 있다 그랬죠. 1번이 그 내용이에요. 그죠? 지분에 대한 지분의 저당권을 할 수 있고요. 가처분도 할 수 있어요. 3번이고 임차권에 대한 가압류 할 수 있고 전세권에 대한 가압류도 가능하다 이겁니다. 오른쪽 페이지. 오른쪽 페이지는 민법 180 몇 조에 180 민법 187조하고 7조를 설명한 거죠. 그래서 민법 187조 등기 없이도 물권변동 발생하는데 처분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된다? 등기를 해야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187조의 대표적인 것이 뭐가 있어요? 상속. 상속과 같은 개념으로 합병. 합병이라든지 포괄유증. 이러한 것들은 등기 없이도
물권매동이 발생을 해요. 여기서 이제 하나 조심해야 될 것은 포괄 유증은 등기 없이도 물권매도 발생하지만은 특정 유증의 경우에는 등기를 무엇해야 된다? 해야 된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 형성 판결의 경우에는 등기 없이도 그 판결이 확정이 되면 등기 없이도 물권변이 발생하는데 이거의 반대는 무엇이다? 이행 판결이더라 이겁니다. 이행 판결은 무엇 해야 돼요? 등기해야 된다 이겁니다. 기타 이제 수용이라든지 경매라든지 이러한 것들은 역시 등기 없이도 물권변동이 발생하더라. 경매 같은 경우는 언제예요?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완납했을 때 이렇게 되는 거죠. 이제 주로 이제 시험에 많이 나오는 지문들이 특정 유증, 이행 판결, 그 다음에 취득시효, 증여 이러한 것들은 전부 다 뭐를 요해요? 등기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거의 대부분 이쪽에서 전부 다 답이 나오더라 이겁니다. 기출문제를 보시면 1번 판례 옳은 것은 1번 판례에 따르면 계약을 해지하게 되면 말소하지 않아도 당연히 매도인에게 소유권이 복귀가 돼요. 민법에서 나오는 내용이죠. 1번이 맞는 거고 약정이라고 쓰여있죠. 공유물 분할을 제하는 약정은요. 등기해야 대항할 수 있는 거예요. 임의적 기여사항이니까. 상속이나 포괄적 유증은 등기 없이도. 그죠? 없이도. 그 다음에 4번은 이행 판결은 등기해야만. 근데 이행 판결 등기 없다라고 써놨죠. 5번 수용은 등기 없이도 등기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정답은 1번. 이런 식으로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제4절에 보시면 등기에 무엇이 나와요? 등기의 유효 요건 이렇게. 등기의 유효 요건이 나오는데 이 등기의 유효 요건은 이제 두 가지의 개념이에요. 형식적 유효 요건하고 실제 유효 요건. 등기의 유효 요건에는 형식적 유효 요건하고 그 다음에 실질적 유효 요건인데 이 형식적 유효 요건은요. 절차적 유효 요건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절차적 요건을 갖춰야 되는데 결과적으로 등기법에서 부동산 등기법의 어떠한 절차를 거치라 이러한 개념이고요. 실질적 유효 요건은 여기서는 무엇을 의미하는 건 민법이죠. 민법. 형식적 유효 요건을 한번 보게 되면은요. 형식적 유효 요건은 이런 개념이죠. 우리 등기는 누가 등기관이 법정 절차를 거쳐가지고 법정 절차에 의해서 이것을 어디에다가 등기부에다가 무엇하는 것? 첫 번째 등기부에 기록하는 것. 기록 그 자체를 무엇이라고 하냐면은 등기라고 하는데 등기가 유효하게 해서는 첫 번째 등기가 무엇 해야 돼요? 존재해야 된다 이겁니다. 존재를 하려면 등기부에 무엇이 되어 있어야 돼요? 등기부에 기록이 되어 있어야 된다 이겁니다. 여기서 우리 하나 알 것이 등기는 물권의 효력 요건이다 이거죠. 효력 요건이지 무엇이 아니다? 존속 요건이 아니다라는 거. 존속 요건은 아니다 이겁니다. 즉 원인 없이 불법으로 얘가 말소가 된다 하더라도 권리는 소멸하지 않는다. 그런 개념이고요. 두 번째가요. 세 번째 보시면 중복 등기가 아닐 것이라고 써 있죠. 등기부를 편성하는 방법은 하나의 무엇에 대해서 하나의 부동산에 대해서 하나의 무엇을 두어야 된다? 하나의 등기 기록을 둬야 돼요. 그런데 하나의 부동산에 대해서 두 개의 등기 기록이 만들어지면 이러한 것을 우리는 무엇이라고 하냐면 중복 등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이 중복 등기를 어떻게 우리가 처리할 것이냐? 중복 등기를 처리하는 방법은 판례에서 중복 등기를 정리하는 거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부동산 등기법에서의 중복 등기를 정리하는 것을 정리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교재 보시면 판례는 첫 번째 뭐를 취하고 있다?
선등기 유효의 원칙을 취하고 있고요. 보존 등기 명의인을 기준으로 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효인 등기는 무엇하고? 판례는 무효인 보존 등기를 말소를 해요. 말소를 하고 등기부를 무엇한다? 폐쇄하는 그러한 절차를 거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등기법상에서 지난번에 시험에 나왔던 거죠. 이 부동산 등기법상에서의 중복등기는 그 토지만을 적용 대상으로 합니다. 1번에 보시면 토지만을 대상으로 하고요. 두 번째, 최종 소유권의 등기 명의인을 기준으로 하고, 세 번째, 이해관계인도 중복등기를 정리하는 데 기준으로 삼고,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서 정리가 되고요. 실체 권리관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게 바로 등기법상에서의 어떤 가장 큰 특징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심화 과정에서 설명해 드렸었죠. 이 부분은. 그 다음에 법정 뭐를 거쳐라? 법정 절차를 거쳐라 이겁니다. 세 번째가, 두 번째가 우리 교재. 법정 절차가 이렇게 되는 거죠. 신청을 하게 되면 무엇을 받아? 접수를 받고, 접수를 받으면 심사를 해가지고 등기부에 무엇하는 거다? 기록하는 것이더라 이겁니다. 심사에 있어서는 어떤 주의를 취하고 있어요? 심사에 있어서는 형식적 심사주의를 취하고 있더라 이겁니다. 형식적 심사주의를 취하고 있는데 등기법은요. 심사에 있어서 등기법 제 몇 조? 등기법 제 29조를 가지고 심사를 합니다. 그 등기법 제 29조는 결과적으로 무엇을 나타내요? 11가지의 그 각하 사유를 나타내고 있더라 이겁니다. 11개의 각하 사유를 나타내고 있는데 1호부터 몇 호까지 있어요? 11호까지가 있죠. 그 1호부터 11호 안에 해당이 되면 등기관은 이것을 어떻게 해야 돼요? 각하를 해야 돼요. 각하를 해야 되는데 각하를 하지 않고 등기관이 각하를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 등기를 무엇을 했을 때 그 등기를 실행했을 때 과연 이 실행된 등기를 어떻게 볼 것이냐 이거죠. 1호하고 몇 호? 2호. 3호부터 11호까지 이렇게 나누는 거죠. 1호는 뭐 관할 위반의 등기고요. 2호는 사건이 등기할 사항이 아닌 것에 해당되는데 1호의 경우에는 무엇이다? 1호하고 2호는 이것이 등기가 각하임에도 불구하고 실행이 된다 하더라도 당연 무효인 등기예요. 따라서 등기관은 소정의 절차를 거쳐가지고 직권에 의해서 말소를 해요. 또한 이의 신청의 대상이 된다. 이의 신청도 할 수 있더라 이겁니다. 근데 3호부터 11호는요. 실행이 된다 하더라도 실체관계와 부합하면 유효해요. 따라서 당연 무효는 아니고요. 직권으로도 말소할 수 없고 이의를 삼을 수도 없다. 이렇게 들어갑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죠. 여기까지가 형식적 유효 요건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 실질적 유효권에는요. 그 교재에 써져 있는 것처럼 첫 번째 무엇이다? 등기에 부합하는 실체 권리관계가 존재해야 된다 이겁니다. 부동산이 존재를 해야 되고요. 허무인이 아니어야 되고 어떠한 유효한 어떠한 법률 행위가 존재를 해야 돼요. 등기에 부합하는 실체관계가 존재해야 되는 것이고 두 번째로 등기와 부동산의 표시가 어때야 된다? 일치해야 된다. 밑에 교재에 써있듯이 등기와 부동산의 표시가 일치해야 되는데 여기서 부동산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여기서 부동산이라고 하면은 토지와 무엇이다? 토지와 건물이더라 이겁니다. 그럼 토지 표시는 뭐예요? 토지 표시는 소재, 그 다음에 지번, 지목, 면적이 되는데 반드시 토지의 경우에는 소재와 지번이 일치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동일성을 판단하는 것은 소지 지번이 일치하느냐 일치하지 않느냐예요. 소재와 지번이 일치하지 않으면 얘는 무효가 됩니다. 근데 건물의 경우에는 다소 무엇하더라도 등기하고 불일치하더라도 누가 봐도 이 등기가 이 건물을 나타내는 것이다. 즉 사회 통념상 유사성이라든지 동일성이 인정이 되면 유효하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뭐가 써 있어요? 등기와 물권행위하고 어때야 된다? 물권행위하고 일치해야 된다 이겁니다. 질적으로 일치를 해야 돼요. 만약에 질적으로 불일치하게 되면 다 무효입니다. 즉 권리의 종류가 불일치하거나 객체가 불일치하거나 주체가 불일치하면 무효입니다. 근데 양적으로 불일치했을 때는 이제 좀 따져봐야 되는 것이 등기된 양하고요. 교재 맨 밑에 나와있죠. 이 등기된 양하고 물권행위 양. 등기된 양하고 물권행위 양을 비교했을 때 이것이 일치되는데 불일치했을 때 만약에 채권액이 1억인데 등기가 얼마로 됐어요? 2억으로 됐더라 이겁니다. 그러면 물권행위 양보다 등기된 양이 많잖아. 이럴 때는 물권행위 한도 내에서 유효한 거고요. 만약에 채권액이 1억인데 등기가 얼마가 됐어요? 5천만 원만이 됐어. 5천만 원만 됐어요. 그럼 등기된 양이 적죠. 이럴 때는 무엇이 된다? 일부 무효는 전부 무효에 따라서 무효가 되는 거예요. 다만 당사자가 인정을 했을 때는 등기된 양의 한도 내에서 유효하다. 이거 민법 내용이죠. 이 내용은. 그 다음에 오른쪽 페이지에 보시면 원칙에 뭐가 나와요? 원칙의 완화. 이 원칙의 완화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두 가지예요. 무효등기에 유용하고 무효등기 유용하고 중간에 등기를 무엇하는 거? 중간 생략 등기. 이 두 가지가 가장 이제 핵심인데 이 무효등기 유용은 유용할 수 있느냐 없느냐만 구별할 수 있으면 돼요. 말 그대로 무효등기 유용은 무효인 등기를 유용하겠다 이거잖아. 권리의 등기만 가능해요. 권리의 등기에만 유용할 수 있고 사실의 등기는 유용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의 등기는 유용할 수 없고 어디에만 인정해서 권리의 등기에만. 근데 권리의 등기에만 유용할 수 있는데 그 조건이 붙어요. 조건이 바로 뭐냐면 등기상 이해관계인이 없을 때만 유용할 수 있다. 있을 때는 그럼 유용이 안 된다는 소리예요. 사실의 등기는 유용할 수 없는 게 이런 거죠. 건물이 이렇게 존재했을 때 건물이 멸실이 됐어요. 건물이 멸실이 되면 1월 이내에 건물의 소유자는 멸실 등기를 해야 돼요. 근데 여기다 똑같이 건물을 똑같은 위치에 똑같은 구조로 건물을 졌다 하더라도 이 멸실된 건물의 보존 등기를 요 신축 건물에 유용할 수가 없어요. 그럼 결국은 왜 유용할 수 없느냐? 이 멸실된 건물하고 신축 건물은 동일하다고 보질 않아요. 이게 핵심이고요. 그 다음에 중간 생략 등기는 민법에서도 나오는 내용 중에 하나인데 일단 기본적으로 판례는 중간 생략 등기의 유효성을 인정을 하더라 이겁니다. 다만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는 뭐가 돼요? 인정되지 않, 무효입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는 무효가 된다 이겁니다. 이 두 가지만 기억하셔도 돼요. 자, 그 교재 보시면은 원칙의 완화에도 쭉 나와 있죠. 그 중간 생략 등기 해가지고 중간자의 합의, 동의가 있었다. 만약에 우리가 민법에서 나오듯이 세 명에서 이제 합의가 있었을 때는 최종 소유자는 최초의 소유자로부터 이제 무엇 할 수 있어요? 야, 내놔 할 수 있죠? 등기 청구권 행사할 수 있는데 합의가 없으면 청구권 행사할 수가 없고 B를 대위해서 무엇 할 수 있어요? 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을 할 수가 있죠. 그러한 것이 이제 원칙의 완화에서 중간 생략 등기하고 모두 생략 등기 같은 개념이죠. 그런 부분들을 알아두시고. 그래서 우리가 중간 생략 등기를 우리가 막기 위해서 오른쪽에 알아두기에 거민제도라는 것이 존재하는 겁니다. 자, 기출문제 한번 볼게요. 329페이지 22회 때 나왔던 문제. 1번에 보시면은요. 1필의 토지 전부에 대하여 이미 소멸한 전세권의 등기가 존재하는 경우는 다른 전세권 등기를 수리하지 못합니다. 왜? 등기가 존재하니까 형식적 확정력이기 때문에. 두 번째, 추정력은 어디에만? 권리에만. 표지부에는 인정되지 않고요.
3번에 소유권 이전 등기에 격려된 경우 그 등기 명의는 직전 소유자에 대하여 적법한 그 원인에 의해서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이겁니다. 취득한 것으로 본다. 이게 바로 뭐예요? 추정력의 개념이더라 이겁니다. 추정력. 4번 4번은 뭐냐면 이거거든요. 중복등기. 중복등기인데 아까 판례에 의한 것이 있다 그랬죠. 판례는 선등기를 무엇하는 거? 선등기 유효의 원칙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요. 여기 선등기가 있고 후등기가 있는데 동일인이죠 지금. 선등기에도 보존등기 명의인 A고 후등기에도 보존등기 명의인 A인데 후등기에는 1번에 뭐가 있어요? 저당권이라는 게 존재해요. 즉 소유권 이외의 권리가 존재를 했을 때 하더라도 선등기가 무효가 아닌 한 판례는 후등기를 폐쇄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4번이 틀린 거죠. 동일한 건물에 대하여 동일인 명의의 보존등기가 격려된 경우 후등기를 기초로 하여 제3자 명의의 등기가 격려된 경우에는 후등기가 유효한 것이 아니라 문제에서도 다툼이 있을 때는 판례에 의한다라고 써 있잖아. 그죠? 그렇기 때문에 판례는 뭐를 취하고 있다? 선등기 유효의 원칙을 취하고 있어요. 그래서 4번이 틀린 거고요. 5번은 뭐냐면은 무효등기를 무엇할 수 있다라는 거. 무효등기 유용에 대한 예시를 설명한 거죠. 무효인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하는 이전 등기가 격려된 경우 그 등기를 말소하지 않고 매도인 명의로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할 수 있더라 이겁니다. 정답은 4번. 자, 여기까지가 총론해가지고요. 부동산 등기법 총론에 대한 설명이 되겠고요. 다음 시간에는 제2장 등기의 기간 및 설비. 이쪽 등기의 기간 및 설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등기부예요. 등기부의 내용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번 시간에 여기까지 정리하고 다음 시간에는 2장을 정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고요.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